안녕하십니까. 민간경비론 맡고 있는 송광호입니다. 여러분들 일단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민간경비론이라는 과목 자체가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경비지도사를 준비하시는데 하나의 기복이 되는 과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론적인 부분들도 들어있고 실무적인 부분들도 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이 학문적인 측면으로도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 가시면 각각의 이 시설이나 아니면 시민보호나 특수경비 같은 이런 쪽으로 가시게 되면 실무적인 부분들도 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는 이론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차피 이 경비나 혹은 경호라고 하는 이 부분이 실제로 다른 학문하고도 관련이 조금 있습니다. 특히 경찰학이나 하는 이런 경호학이나 하는 이런 여타 학문들이 있죠. 그런 학문들과 관련되어서 이론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다 보면 이 주변 학문들에 대한 내용들도 일부 소개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정통학문이라고 할 수 있는 행정학적인 측면들도 이 안에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다 보면 바로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소개가 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문제도 영향을 미치게 되죠.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실 때 문제 패턴을 잠깐 보면요. 앞부분에 이 한국과 관련된 이 민간경비에 관한 역사나 혹은 세계사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민간경비의 역사 이런 부분들도 출제가 되는데 아주 초기에 나오는 이 기초개념 관련 부분들도 출제가 기본적인 문제들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뒷부분으로 가면 갈수록 문제의 문항도 좀 선지가 길어지는 패턴으로 지금 되어졌고요. 그리고 문제의 깊이도 예전보다는 상당히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뒷부분 문제가 기출문제가 들어 있습니다. 기출문제들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예전에 나왔던 기출문제들, 즉 지금 현재로부터 기출문제가 오래된 기출문제들은 단답형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의 문제들은 단답형 문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이 줄어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문제 설문들이 길어지면서 이해를 하지 못하면 문제의 답을 골라내기 어려운 그런 문제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단지 암기만 하시면 되리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이제 의도한 바대로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책의 특징이 조금 있는데요.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들은 전부 다 서술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술 내용들 자체가 여러분들이 읽다 보면 포인트를 찾기가 어려운 경우들도 꽤 많은데요. 지금 이 교재는 주로 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딱딱 끊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편으로는 서술형이 더 편하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구분을 좀 하시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좀 나누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책을 읽으실 때 장점이 될 수도 있고요.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시면서 저를 따라와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복습을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제 동영상을 들으시면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예습보다는 복습을 충실히 하시게 되면 학습 시간이나 혹은 이제 공부하는 기간을 단축시키실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안에 깊이 있는 내용들은 교재를 소개해 가면서 강의 중간중간에 잠깐씩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고요. 안에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챕터 1을 보시면 민간경비 총론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파트 1에 이제 국가의 기능과 치안과 관련된 부분들이 소개가 되고 있죠.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국가의 기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꼭 민간경비와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하더라도 뭐 다른 학문들도 다 이렇게 구분들 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도대체 뭐 하는 조직일까? 그죠?
국가가 왜 만들어졌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두 가지로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구분이 되어 있죠. 하나는 제1차적 목적이 있고 1차적 기능이 있고 또 하나는 제2차적 기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제1차적 기능도 사실은 두 가지로 또 구분이 되어져 있죠. 여기에 나와 있는 국가라고 하는 것 자체도 국가가 일단 존재해야 됩니다. 국가 스스로가 존재해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회 구성원들이 이제 국민들이 국가의 보호를 받으실 수 있게 되는 이런 형태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이제 1차적 기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보호를 하고 혹은 이제 보장을 하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가장 큰 기능 중에 하나가 국가 자체의 존립에 관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국가 안보 기능이죠. 국가 안전보장. 이 국가 안보라는 말 자체가 국가 안전보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국가 스스로가 일단 존재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 이제 뒤집어서 표현한다면 외부 세력으로부터의 어떤 침입으로부터 보호를 해야 되겠다. 누구를? 국가 스스로가. 그리고 그 국가 안에 존재하는 국민들의 생명 신체도 그와 더불어서 안전하게 보호되는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 두 번째 기능은 국가의 존립과 관련된 기능과 더불어서 국민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생명신체 재산에 대한 보호와 그리고 질서 유지 기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찰법이나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나 혹은 기타 법률들을 보시게 되면 질서 유지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법을 집행하고 그에 따른 질서를 유지하는 이런 기능들이 가지고 있는데 그게 바로 치안 유지 기능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지금 현재 측면으로 가지고 있죠. 자,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행정학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위쪽에 나와 있는 국가 안보라고 하는 것은 국가 존립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 목적적 작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들을 합니다. 그리고 밑에 나와 있는 치안 유지 혹은 위험 방지 혹은 질서 유지라고 하는 이런 형태가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사회 목적적 작용의 일환으로 들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위쪽에 나와 있는 두 가지는 주로 소극적 측면이 맞습니다. 소극적 측면이 맞습니다. 지금 현재에 존재하는 것들을 유지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제2차적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복지 기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복지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우리 생활 주변에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복지 혜택을 드린다 할지 혹은 이 교육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무상교육을 실시한다라고 하는 걸 할지 혹은 의료보험 혜택과 같은 이런 부분들이 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교육, 노동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경제 이런 부분들에 아주 다양하게 복지 혜택이 나가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복지 기능이다 이렇게 말하죠. 자,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복지 기능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표현했을 때 적극적 기능을 갖는 것이다. 그래서 적극적 복리 증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국가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때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고 있죠. 물론 이제 이 중에서 이 민간 경비 쪽이 주로 맡고 있는 것은 가장 핵심은 방범입니다. 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그리고 위험을 일단 방지하고자 하는 이런 측면들이 강한 게 본질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실 수